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요, 이른바 시무 7조 국민청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몇 가지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시무 7조 국민청원 청와대 15일 만에 공개를 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아주 장문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등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담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당부와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한 30대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뭐 특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또 화제가 됐는데 또 뒷말을 낳은 건 뭐냐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개가 늦어졌어요. 원래는 이 글이 지난 12일 작성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공개 절차에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좀 뭔가 이거는 뭐랄까 한 번 더 좀 갸우뚱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단 비공개 상태로 두고 논의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12일이니까 꽤 걸렸어요. 이 논의 과정이. 그걸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불편한 내용이니까 뭐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억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측이 있었어요. 오해면 오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청와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줄이 거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국민청원의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좀 정리했는데 요 첫 번째 밑줄은요. 어떤 그 글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것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글들이 이런 분위기의 글들로 쭉 뭔가 비판을 하고 있어요. 11억 원이 오른 것도 있는데 11%라고 얘기하는 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폐하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아랫부분은 이 청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한 7가지거든요. 그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습니다. 우선 세금을 좀 감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외교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겨달라. 이런 당부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산 증식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신하를 가려 쓰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딱 보면요. 조선시대 상소문입니다. 그렇죠. 분위기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화면 좀 봐주시죠. CG를 좀 화면을 다시 올려주세요. 자, 오늘 오전 8시 기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인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구벼 살펴 주시옵소서. 딱 상소문이에요. 옛날 상소문 내용. 그 표현도 지인인 조은산. 그래서 사람들이요. 도대체 누군가 이 조은산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또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전 8시 기준 이게 동의한 인원. 다시 앞에 화면 봐주세요. 동의하는 인원이요. 지금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뭐 세금,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그리고 신하를 가려 쓰라. 그다음에 헌법의 가치를 지키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딱 내용 보면 옛날 상소문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작성하신 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누군지 밝히지는 않은 거죠. 그 기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만.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 대신에 제2익만. 청와대 상소문 조은산은 30대 월급쟁이 아빠. 그냥 보통 아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는데 저의 상식으로 정권 문제점을 파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해요. 여기 보면 다주택자 고강도 규제 정책, 치킨 브랜드에 비유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이런 글도 올리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근의 상황 시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식 잘 되란 마음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뭐 이와 관련돼서는 딱히 영상을 준비할 게 없어서 제가 기사로 많이 좀 소개를 좀 드렸어요.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기 아까 7가지 내용 중에 있는데 공감하시는 대목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저는 그 7개 아까 그 예. 항목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청와대가 공개를 꺼렸을까? 청와대는 근데 예. 꺼린 게 아니고 그냥 절차를 밟았다고 뭐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 근데 지금 뭐 일반인들은 일단은 좀 뭔가 거슬리는 대목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 부분에 일단 눈길이 갔는데 예. 7번째 사항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 제일 좀 아팠을 것 네, 같다.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얘기. 아 대통령 직접 얘기한 거다. 그렇죠. 대통령 겨냥해서. 그래서 아마 저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그런 얘기도 예.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참모들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가리고 박근혜 정부 지난 정부 시절에 지금 예. 지금 여권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와대 참모진들이 아이 대통령 이 심경경호나 하고 있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거 아마 심기경호. 예, 심기경호했다. 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귀를 닫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이제 신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좀 봤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 그런 딱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밝혔듯이 자기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럼 핵심 지지층이기도 한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30대 자식을 둔 아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월급쟁이라는 점도 밝혔고 그렇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런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지금 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문학 교수님 곰곰하게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인의 설명이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용직 공사판을 정전하던 그 총각 시절에 그때의 먼지, 매연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먼지의 뜻으로 한자를 그렇죠. 쓴 거군요. 그래서 이제 진인이라고 굉장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30대 가장인 것 같아요. 아쉬움 여러 가지 이제 요청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쓴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뭐 2주가량 늦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뭐 절차가 좀 진행이 늦게 됐겠죠. 맞춰져서 뭐 그랬다는 거고 예.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픈 구석가 없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쓴 것이고 과거의 어떤 시무칠조를 이제 빗대어서 예. 어떻게 해주십시오. 상소문 쓰는 형태로 예.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주는 그런 정부가 될 때 성공하는 정부가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실상 이제 뭐 게시판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예. 대통령도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글이 보니까 아까 벌써 이제 동의하시는 분이 한 18만 명 정도니까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통상 이런 글이 올라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저 정부와 대통령에서 뭔가 몇 가지 저 당부와 지적을 하는 글이잖아요. 이런 글이 올라오면 또 반대편. 그러니까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이런 또 상소문 비슷한 형식의 어떤 지지를 보내는 글을 또 올리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생각 드네요. 지금까지 좀 그래 왔어요. 사실 이렇게 오면은요 뭔가. 그래서 오늘도 뭐 꽤 많이 소외되는데 최인조 변호사나 뭐 주영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분 말씀하시죠. 사실 그 문 대통령이 어제 하신 발언이 한 신문에 소개됐는데요. 예.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하시면서 아마 시민청원도 이제 공개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빨리 그걸 공개 안 됐죠? 사실 지난 8월 11일 날쯤 해서 이 글이 한간에 이제 신문에 소개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 거기 싹 없어졌다가 거의 보름이 돼서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그 중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보면은 국민들의 어떻게 뭐 우리의 본능 이런 예. 부분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하면서 이제
나라를 반도에 있는 한 나라를 이렇게 돼지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쭉 욕구를 있는데 인정하시옵소서. 그렇죠. 결국은 어떤 그 이익을 예. 투자하려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이런 부분을 예.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곽 교수님이 추가로 하신 말씀이 예, 있으시다고 저는 다른 거는 다 제시해 사실 주셨어요. 그냥 봤는데 예. 그 부분이 가장 불만스러웠어요. 인간의 윤곽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죠. 재산 증식 욕구가 다 있죠. 아.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 욕구를 거의 극대화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고 모두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그런 역할,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런 정책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재산 증식 욕구만을 강화시킨다면 결국엔 누가 이기겠어요? 센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김광현 본인 교수님께서는- 절대 30대 가장으로서 예. 못 이깁니다. 7가지 중에서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이해되겠는데 요 네 번째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하고 지나갔는데 말씀을 아까 하셔서 하시지 제가 왜 안 하셨어요? 잠깐만 이정훈 평원 저기 네. 주원 교수님도 지금 손을 드셨어요. 두 분 짧게 시간 드릴게요. 주원 교수님. 네,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청원의 그 기간이 왜 좀 길어졌냐, 그게 불쾌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청원의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청원이라는 게 뭔가 요구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런 비슷한 패러디 글들이 그럴 계속해서 수도 있겠죠. 청원을 게시판을 조금은 너무 남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은 제가 청와대의 어떤 대변인 역할이 하게 되는 변론을 청와대가 하게 좀 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뿐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는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한국의 아버지라는 게 자식한테 모든 것을 사실은 믿고 신뢰해 준다라는 거. 거기에서 조금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쓴 소리를 한 거다. 예, 이종훈 평론가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예, 저는 좀 예. 이제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 그러니까 감염에 보수 진보 없듯이 욕구에 보수 진보 없다. 그거 우리 이번에 최근에도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예. 네, 진보의 이중성 논란도 있습니다만, 자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분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위에서 탁상 행정으로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 그런 이제 정책을 자꾸 남발하지 말고 예. 현장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뭐를 지금 아파하고 있고 뭐를 지금 예.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예. 좀 이렇게 과잉 해석하신 게 아닌가. 김 아니 뭐 교수님께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뭐 예. 개인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아 이거는 나는 공감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꽤 화제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 지금 이 내용이요.